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새학기가 벌써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또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만날 날이 자꾸 길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만날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을 올리면서 선생님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런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작년에 7세 혹은 6세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나이가 어려진 영아반을 맡거나 혹은 3, 4세 아이들을 반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멘붕이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큰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라든지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사가 무언가를 제시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곧잘 따라서 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4세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 혹은 3세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 혹은 5세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둘이 왜 싸웠어? 싸우면 안 되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이고 아이들을 중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선생님들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저는 혹시 아이들과 다툼이 있거나 친구의 물건을 빼앗거나 혹은 양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양치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친구들이 있거나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편식을 유난히 많이 하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을 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항상 선생님이 아픈 손가락 같잖아요. 요것도 좀 먹어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치카치카도 잘해서 위생적인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들이라 한번 들으면 후루룩 다 이렇게 옆에서 다 쏟아버리느라 마음의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1학기 때는 기본 색깔 습관 다지기에 조금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아구연 책놀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4세 친구들부터 만나거든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죠. 지금처럼 1월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월수 차이가 있어서 정말 아가아가스러운 아이가 있는가 하면 12개월 꽉 차서 정말 딱 그 또래 수준의 아이처럼 이렇게 참하게 잘 성장해 있는 아이들을 보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개월수의 아이들을 뽑아서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색깔 습관을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책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책놀이로 심화 과정을 거치지만 저와 함께하는 1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옆에 있는 친구 물건 갖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의 한 달 혹은 2달간 수업 중간중간 혹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로 친구 물건 뺏지 않아요. 친구한테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친구에게 허락받지 않은 물건을 내가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저는 이걸 만들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수업을 하는데 자꾸 일어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탐색의 과정이 모두 끝난 아이들의 경우 이제 어떤 거에 집중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탐색의 시간이 좀 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 탐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는 게 또 우리 교사분들의 상황이고 실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 모두 앉아있을 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일어나서 장난치고 떠들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놀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게?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카치카를 안 하고 싶어. 양치하기 싫지만 꾹 참았어요. 양치하기 싫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달려가서 잘했다 하고 선생님이 칭찬해 줄 거야. 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의 물건을 자꾸 빼앗고 싶어. 그럼 너 빼앗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냥 재미있는 노래를 알려준다는 느낌과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빼앗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빼앗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랑 약속을 정해놓고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친구가 친구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 아이에게 그 물건을 양보했다고 치면 그걸 선생님이 딱 지켜봤으면 빨리 뛰어가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음률적인 효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안 되는 거, 양치를 한다든지 골고루 편식을 해서 골고루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정리정돈을 못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분자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음률에 얹어서 그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하지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선 꾹 참는 것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참아내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어린 아이일수록 연령이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참을성이나 기다려주는 것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처럼 먹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먹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잘했다 이렇게 안 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앞에 가사에 넣고 뒷부분은 그 부분을 꾹 참은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영아반 친구, 유아반 친구들을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 1년 동안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예쁘게 바른 습관을 습관을 길러 놓으면 이 아이가 한 달, 2달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걸 봐요. 저도 4살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을 마치 제가 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애기였을 때 기저귀 차고 와서 또 기저귀도 떼고 또 막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자기 있었던 이야기나 앞으로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서로 약속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아이고 그 어린 것이 언제 이렇게 컸어. 진짜 엄마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러니 이 어리지만 잠깐 3개월, 4개월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훌쩍 자라고 성장해 있어요. 성장해 있는 그때 몸과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활용해보세요. 꾹 참았어. 잘했어. 머릿속에 기억하고 유아반 친구들과 행복한 새학기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